봅시다. 지금 오늘 로그의 성질을 보는 건데 사실 로그의 성질이라기보다는 로그의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로그의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로그의 연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간단한 것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로그 A의 1이라는 게 나와. 그치? 로그라는 뜻,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로그라는 뜻은 A를 몇 제곱했을 때 1이 되느냐라는 뜻이야. 그럼 A를 몇 제곱해야 1이 되겠어? A를 0제곱하면 1이 되겠죠? 그치? 요게 헷갈리면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어? 로그 A의 1을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X라고 하겠다. 그래 놓고 지수식으로 바꾸면 밑을 반대로 넘기면 된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넘기시면 A의 X제곱은 1이다. 그럼 A를 몇 제곱해야 1이 되느냐? A를 0제곱해야 1이 된다. 이렇게 배우는 거였지. 그치? 이렇게 배웠던 거죠.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무엇이냐? 로그 A의 A라는 애요.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A를 몇 제곱해야 A가 되느냐? 당연히 1제곱이겠죠. 맞지? 그거에 대한 게 적혀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연산인 건데, 우리 연산에는 4층 연산 존재하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존재하죠? 거기서 뭐부터 할 거냐면 덧셈과 뺄셈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라는 애를 내가 지금부터 연산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의 덧셈과 뺄셈은 무조건 밑이 같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밑이 다른 애들은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밑이 같은 애들한테서 보겠다라는 거고, 그럼 내가 이 둘의 합을 볼 건데, 이 둘의 합은 일단 우리는 지수에서 로그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얘를 x로 둘 거고요, 얘를 y로 한번 더 볼게요. 얘를 x로 두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지수식으로 바꾸는 거야. 밑을 반대편 밑으로 넘기면 3은 2의 x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5는 2의 y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린 지금 뭐 하고 싶어? x 더하기 y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우리 x랑 y를 더하려면 뭐 해? 지수에서 곱하죠. 그러면 뭐가 된다? 얘는 계산해 보시면 곱하면 15는 2의 x 플러스 y가 된다. 그러면 우린 x 플러스 y를 구하기 위해서 2를 반대로 넘기겠다. 그럼 x 플러스 y는 뭐가 된다? 로그 2의 1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근데 원래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하는 건데 결론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로그 2의 3과 로그 2의 5를 더했더니 로그 2의 15가 됐어. 15는 뭐야? 3 곱하기 5죠? 결국 뭐다?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수의 곱셈이 왜 되겠어? 지수식으로 바꿨을 때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반대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진수가 곱의 형태면 걔네들을 쪼개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뒤에서 이런 것도 나와요. 로그 2에 60이 있어. 60은 뭐 소인수분해해서 다 쪼개도 되고, 아니면 60 같은 경우에 2 곱하기 3 곱하기 10이죠? 그치?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2 곱하기 3 곱하기 10이다. 이런 식으로 쪼갤 수도 있어요. 다 곱셈을 덧셈으로 전부 다 쪼갤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뺄셈 한번 볼 건데, 뺄셈 봅시다. 그러면 다시 덧셈이 곱셈이 됐으니까 뺄셈은 뭔가 느낌상 뭐가 될 것 같아? 나눗셈이 될 것 같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5를 한번 볼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뭐 x라고 두고 y라고 두고 계산을 해보면, 또는 뭐 얘를 m이라고 두고 얘를 n이라고 두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3은 2의 m제곱일 거고요, 5는 2의 n제곱이 되겠죠? 근데 우리 m 마이너스 n을 알고 싶으니까 둘을 뭐 하겠다? 나누겠다. 그러면 2의 m-n제곱은 5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2를 반대로 넘기면 얘는 뭐가 된다? 로그 2의 5분의 3이라는 게 된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를 당연히 반대로 돌아오는 것도 할 줄 알아야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저기 4번 공식인데 사실 4번 공식은 뭔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얘를 활용하는 거예요. 얘를. 봐봐.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3은 몇이야 그러면? 방금 요거에서 배운 거는 로그 2의 뭐가 돼? 9. 9는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런데 사실 얘와 얘는 똑같은 거잖아. 그럼 똑같은 거 두 개 더했으니까 내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2 곱하기 로그 2의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얘가 두 개 있으니까 2배니까. 그러면 결국 얘와 얘가 똑같네? 근데 얘와 얘가 똑같으니 가만 보니까 여기에 있는 2가 여기 앞으로 이동을 했네? 결론.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봤다? 로그 3의 9가 몇이냐? 얘를 x라고 두면 9는 3의 x제곱이니까 x는 2다. 이렇게 구했거든? 근데 이제 로그의 성질을 배웠잖아. 로그의 연산을 배웠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 9를 뭐로 바꾸면? 3의 제곱으로 바꾸면 2가 앞으로 내려가고 그럼 뭐가 돼? 2 곱하기 로그 3의 3이 되겠지? 얘 몇이야? 1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답은 2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의 성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로그의 덧셈 뺄셈이고요. 덧셈 뺄셈이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그의 덧셈과 뺄셈은 밑이 같아야만 가능해. 근데 모든 문제가 밑이 같게끔 나오겠냐라는 거야.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밑이 다른 애들끼리의 연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라는 애요. 그래서 지금 문제 2번에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1번과 2번 공식이 나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상 저 1번과 2번은 같은 문제야. 같은 공식이에요. 같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보면 어떤 식인 거냐면 내가 로그 2의 3이라는 애와 로그 2의 3이라는 애와 로그 5의 7이라는 애를 더해보고 싶어. 그런데 얘는 밑이 2고 얘는 밑이 5니까 얘가 더 이상 연산이 되질 않아. 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얘를 밑을 같게끔 만들고 싶어 해서 만들어진 게 밑변환 공식이라고.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볼 거냐고? 이번엔 어떻게 볼 거냐면 밑이 2고 밑이 5니까 내가 얘를 밑이 10으로 통일시켜 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통일시키는 거야? 2와 5와는 관련 없는 애로 통일시키는 거야. 뭐로 통일시키든 상관없어.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얘를 밑이 10으로 통일시킬 거야. 그럼 얘를 통일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의 3이 로그 10의 2 분의 로그 10의 3으로 바뀌어. 내가 원하는 밑을 아무거나 쓰면 돼, 얘들아. 알겠죠? 그 다음 더하기. 얘는 그럼 뭐로 바뀌겠어? 로그 10의 5 분의 로그 10의 7로 바뀌어. 그럼 뭐 하면 돼?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괜찮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밑을 바꾸고는 싶은데 얘네들이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냥 내가 원하는 밑으로. 이 10은 당연히 10이 아니라 9여도 되고 뭐 8여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에 맞춰서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이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5의 7인데 로그 5의 7 말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로그 3의 2로 한번 볼게. 이렇게. 그럼 얘 보면 얘는 밑이 2고 얘는 밑이 3인데 하필 3이 여기 있고 하필 2가 여기 있네. 그치? 그럼 내가 이번에 얘를 뭐로 이번엔 통일시켜 볼 거냐면 밑이 3인 로그로 통일시켜 볼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얘만 바꿔보겠다는 소리야. 맞나요? 그럼 얘만 바꿔볼게. 봐봐. 얘 바꿔보시면 밑이 3으로 통일이 되는 거니까 로그 3의 2 분의 로그 3의
이라고 쓸 수 있지. 근데 로그 3의 3은 몇이야? 1이잖아. 그러면 바꿔봤더니 내가 밑을 3으로 바꾸기 위해서 바꿔봤더니 얘가 뭐로 바뀐다? 로그 3의 2분의 1로 바뀌네? 잘 봐. 밑과 진수 어때? 자리가 바뀌어 있죠. 그랬더니 뭐로 바뀌었어? 역수로 바뀌었죠. 그게 2번 공식이에요. 괜찮니? 그러니까 결국 2번 공식은 1번 공식에서 만들어지는 애고요. 그럼 문제에 따라서 1번은 언제 쓰고 2번은 언제 쓰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밑이 다르기 때문에 연산이 불가능하다. 밑을 통일시키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시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춰서 밑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밑이 10인 애들이 나와 있으면 10으로 바꾸시는 거고 밑이 3인 애가 나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꾸시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서 알아둬야 될 건 뭐다?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어 있으면 우린 그걸 역수관계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인 거고 마지막으로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해서 총 4가지 성질이 나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2번과 3번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2번과 3번이 왜 나오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애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를 완벽하게 문제에 써먹을 수 있으면 굳이 모르셔도 되는 애들이에요. 굳이 모르셔도 되는 애들인데 보시면 잘 봐. 그래서 1번과 4번은 무시하고요. 1번과 4번은 무시하고 2번부터 볼 건데 보면 로그 이런 거 한번 써볼게. 2의 세제곱에 3의 제곱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내가 썼어. 그럼 여기에 있는 2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앞으로 빼낼 수 있다 그랬지?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2 곱하기 로그 2의 세제곱에 3이라고 볼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보는 거야. 얘는 우리 아까 밑변환 공식에서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밑과 진수의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로그 3의 2의 세제곱 분의 1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3도 앞으로 뺄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내가 얘를 뭐라고 볼 수 있어? 3분의 1 곱하기 로그 3의 2 분의 1로 볼 수가 있어. 둘로 쪼개서. 따라왔니? 여기가 괜찮아? 부분이 괜찮아? 그러면 얘는 로그의 역수네?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니? 로그 2의 3으로 바꿀 수 있겠네? 결론은 얘는 뭐가 돼? 2 곱하기 3분의 1, 즉 3분의 2 로그 2의 3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잘 봐. 원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요 앞에 있는 3분의 2 한번 보세요. 뭐와 똑같아? 얘분의 얘와 똑같지. 3분의 2.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볼 거냐면 진수 자리에 있는 지수는 그냥 앞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밑자리에 있는 지수는 어떻게 나오면 돼? 역수, 분모로 나오시면 돼요. 역수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 8에 16 이런 애가 있어. 그럼 얘는 몇이 될 것 같느냐를 봤을 때 로그 8은 2의 세제곱, 16은 2의 4제곱. 그럼 어떻게 된다고? 3 앞으로 나가고 4 앞으로 나갈 건데 3은 역수로, 분모로, 4는 그대로 나가고 남은 거 뭐야? 얘네들 앞으로 나가면 뭐야? 로그 2의 2지? 몇이야? 1. 그래 답은 3분의 4다.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나요? 요게 2번 성질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3번 성질 보시면 얘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냐? 로그가 지수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야. 로그도 결국 어떤 숫자야. 어떤 숫자니까, 어떤 실수니까 지수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보시면 2에 로그 2에 3이라는 애가 있어. 내가 지금부터 얘가 몇인지를 구해볼 거야. 그럼 몇인지 구하기 위해서 일단 뭐 할 거냐면 내가 얘를 x라고 써볼게. 그러니까 뭐야? 얘 지금 지수식이야. 로그가 지수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지수식이야.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우리는 얘를 로그식으로 바꿔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밑을 반대로 넘기면 되는 거였죠. 그치? 그럼 뭐가 된다? 로그 2의 3은 2가 반대로 넘어가면서 로그로 바뀌면서 로그 2의 x다. 그럼 x는 몇이겠어?
3이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따라왔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있는 이와 즉 밑과 진수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리 한번 바꿔볼게. 3의 로그 2의 2가 되지. 로그 2의 2가 몇이야? 1이니까 3이 되는 거야. x가. 괜찮아? 괜찮아?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볼게. 5의 로그 루트 5의 4라는 애가 있어. 그럼 일단 얘부터 정리해야겠지? 그럼 루트 5는 5의 2분의 1제곱이네. 맞죠? 그럼 얘는 로그 5의 2분의 1제곱의 2의 제곱이야. 그럼 2는 앞으로 나가. 그냥 나가. 맞죠? 2분의 1은 어떻게 나가? 역수로 나가. 그럼 앞에 뭐가 생기겠어? 4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와 똑같느냐? 5의 4 로그 5의 2와 똑같아. 괜찮니?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여기에 있는 5와 밑과 이 진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2의 4의 로그 5의 5가 되겠죠? 로그 5의 5가 몇이야? 1. 그러니까 2의 몇 제곱? 4제곱. 해서 답이 16인 거야.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로그의 성질이라는 애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셔서 필수라고 되어 있는 3번, 4번 문제 있어요. 필수 3번, 4번. 그래서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필수 3번, 4번 한번 풀어보세요. 필수 3번, 4번. 천천히 한번 계산해봐. 그리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내가 또 설명해 줄 테니까 3번, 4번 한번 보세요. 계산을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천천히 하세요. 일단 점점 빨라져야 되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풀어보세요. 어디 갔다 왔어? 바로 왔네요. 어디 갔다 왔냐고. 편의점 갔다 왔어요. 편의요? 뭐 사왔어? 이거 사온 거야? 그거랑 이제 밥 먹으려고 밥 먹고 와가지고 뭐 먹었어? 상어김밥이랑 응. 그리고 꼬치. 고지장이 족봐. 이 지리산 북부. 지자리 북부는 일치한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괜찮아? 괜찮은 거지? 네. 근데 얘는 이제 이 암석에서 고지자기가 있잖아. 대륙 암석의 고지자기. 그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산 북부. 근데 이게 실제 여기 있나요? 실제 여기 있어? 이 지자기 지리산 북부이 실제 여기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고지자기로 추정한 거고 실제 위치는 그래서 실제 5년 전 실제 지자기 적도 부근에 있었니? 그러면 그건 아니야. 90이면 그렇지 그 기지. 여기가 이제 그렇지.
풀어보셨나요? 3, 4번? 혹시 3, 4번 중에 안 되는 거 있니? 잘 안 되는 거, 헷갈리는 거? 없어? 3번에 2번? 그럼 3번에 2번 한번 보면 지금 사실 요런 연산이 좀 헷갈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뭐 다 정리해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볼 수도 있냐, 여기 앞에 있는 이제 개수죠, 개수 앞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보셔도 돼요. 앞으로 내릴 수 있잖아. 그럼 얘를 다시 올릴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로그 2에 32는 2의 5제곱인데 지수 자리에 3분의 1이 올라오는 거니까 2의 3분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괜찮아? 그 다음 더하기 로그 2에 세제곱근 루트 2니까 세제곱근이라는 건 3분의 1제곱을 의미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계산해 보시면 로그 2에 2의 몇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곱셈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왜? 2가 앞으로 나갈 거고 그러면 로그 2의 2니까 1 이렇게 될 거니까.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에 또 혹시 모르는 거 없으면 4번만 한번 봅시다. 4-4번. 4-4번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밑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5고 하나는 7이야. 3, 5, 7이야. 그러니까 3, 5, 7이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밑이 10인 로그로 전부 다 바꿔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로그 10의 3 분의 로그 10의 5 곱하기 로그 10의 5 분의 로그 10의 7 곱하기 로그 10의 7 분의 로그 10의 3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답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밑이 전부 다 서로 연관성이 없는 애들은 그냥 내가 원하는 밑으로 바꿔서 봐주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특히 이제 로그의 곱셈에서 우리 로그의 곱셈 따로 안 배웠잖아. 그래서 로그의 곱셈은 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로그의 곱셈에서는 밑변환 공식을 써서 하는 방식이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셔서 5번에 로그의 대소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상 로그의 대소관계라기보다는 그냥 로그의 연산, 로그의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을 하나씩을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시면 A에 좀만 더 확대하면 하나씩 풀어볼게. A는 2에 1 플러스 로그 2의 4래요. 로그 2의 4라는 건 몇이야? 4가 2의 제곱이니까 얘는 2겠죠? 그치? 그럼 2의 세제곱이다. 그럼 얘는 답이 뭐다? 8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 지금 밑이 3이고 81이니까 81은 3의 몇 제곱?
3의 4제곱 곱하기 루트 3은 3의 몇 제곱? 3의 2분의 1제곱. 그러면 3의 4제곱과 3의 2분의 1제곱 곱하면 3의 몇 제곱? 2분의 9제곱. 그럼 2분의 9가 앞으로 나가면서 얘는 2분의 9가 되겠네요. 맞나요? 마지막으로 얘는 밑이 4니까 2의 제곱일 거고 64는 2의 6제곱일 거고 곱하기 루트 8은 2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지수 연산 못하면 로그 연산 못한다고. 알겠죠? 그럼 얘 계산하면 2의 몇 제곱? 2의 2분의 6이 12니까 15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지?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여기 2분의 15가 앞으로 나가겠지? 그럼 2 곱하기 2분의 15니까 15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2가 앞으로 나가겠지? 밑에 있는 건 앞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된다고? 역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뭐다? 2분의 15다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C, 그 다음 B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괜찮아? 희연이 왜? B에서? B에서 뭐? 마지막 요거 곱하면 몇이야? 3회 2분의 9제곱이잖아. 그럼 2분의 9가 앞으로 나가겠지? 그럼 뭐 남아? 로그 3에 3만 남잖아. 그럼 1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9지 그냥. 괜찮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6번도 뭐 성질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볼게요. 로그 2의 x 더하기 2로그 4의 y 더하기 3로그 8의 z가 있다. 그게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그러면 잘 봐. 4는 2의 제곱이야. 맞지? 그럼 이 제곱이 앞으로 나가면서 뭐와? 얘와 약분이 되겠죠. 괜찮니? 또 8은 2의 세제곱이야. 그럼 3이 앞으로 나가면서 뭐와? 3과 약분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 더하기 로그 2의 z야. 덧셈은 뭐로 바뀐다? 곱셈. 로그 2의 x, y, z고 그게 1이다라는 거죠. 그럼 x, y, z는 몇이다? 2다가 나오는 거지. 밑과 진수가 같을 때 1이라 그랬잖아. 맞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게 2의 x, y, z 제곱이니까 답은 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필수 7번 봅시다. 어떻게 너네 숙제는 다 했니? 클리니션까지 해서? 숙제 다 했어? 5단만 남았어? 그래서 숙제들 열심히들 하시고요. 숙제 자꾸 밀리거나 그러면 좀 일찍 와서 어차피 요 5층 5호 교실 있지? 5호 교실 우리만 써. 5층 5호 교실을. 그러니까 그냥 뭐 숙제 안 했거나 그러면 좀 일찍 와서 5층 5호에서 하시면 되고 혹시나 뭐 과학과나 다른 교실, 다른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6층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6층에 교실 많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숙제를 안 했으면 또는 숙제를 좀 더 해야 되면 좀 일찍 와서 어차피 너네 학교 끝나고 뭐 할 거 없잖아. 지금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없잖아. 학교에서도 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일찍 와서 하세요. 이제 기말고사가 끝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좀 마음을 잡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2학년 때는 확실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우리 아직 진짜 세 발의 피야. 지금 우리 배운 거. 지수로그가 2학년 때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쉬워. 제일 쉬워. 이제 2단원, 삼각함수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이 수열, 그 다음이 지수로그거든? 그런 거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에 비하면 당연히 어려워져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부터 습관을 잘 들여서 괜히 밀리지 마시고 숙제 잘 해오세요. 아무튼 보시면 되고 사실 오늘까지가 해서 고3 수시가 끝났거든. 고3 수시가 이제 오늘 끝났어요. 오늘 끝났는데 이제 오늘 9시에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추가 합격자는 없어. 더 이상 오늘 9시까지 해서 끝난 거야.
끝난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한두 명씩 연락이 오지. 끝났으니까. 최종 합격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잘 됐다는 애들도 있고, 안 됐다는 애들도 있고, 오늘 뭐 추가 합격으로 붙었다는 애들도 있고, 오늘 추가 합격으로 붙었으면 이제 걔가 마지막일 확률이 될 커. 오늘까지니까. 그러니까 걔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거긴 추가 합격자가 없는, 문을 닫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오늘 연락 온 애들은 되게 기쁘게 연락이 오고, 아니면 되게 우울하게 연락이 오고, 둘 중 하나야. 그래가지고 이제 덩달아 나도 이제 기쁘게 연락을 받으면 기쁜데, 사실 웬만하면 붙는다고 생각했던 애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올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참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너네가 나중에 고3이 되면 느끼겠지만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쉽지 않아.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애가 이번에 광의고에 3.03이야 평균 등급이. 근데 이제 너네 기준으로 보면 한 2.0 되는 거야. 근데 걔가 숭실대를 붙었어. 그러면 되게 잘 간 거거든. 숭실대 공대를 붙었어. 숭실대 공대를 붙었어. 그럼 되게 잘 간 거잖아. 근데 어떤 애는 충현이야. 충현인데 내신이 2.9야. 2.9야. 근데 가톨릭대를 떨어졌어. 가톨릭대, 얘도 이제 가톨릭대 생명인데, 생명공학 여긴데 여길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 분명히 내신으로 봤을 때 얘가 더 잘 가야 되는데, 내신으로 봤을 때 그 숭실대랑 가톨릭대랑 대학 네임밸류 차이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요. 둘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긴 하지만 꽤 많이 나. 근데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얘는 내신은 더 낮은데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간, 얘는 그것조차 못 붙는. 이게 결국 떨어졌어. 오늘 연락이 왔더라고. 예비 1번이었대. 그러니까 예비가 처음에 뭐 5번이면 5번으로 받아. 그래서 앞에가 빠질수록 예비가 점점 줄어. 뭐 4번, 3번 앞에가 빠질수록.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전에 확인했을 땐 1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연락 오면 합격인 거고, 오늘 연락이 안 오면 불합격인 거야.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기다리는 거야. 핸드폰 붙잡고 전화가 올 때까지. 마지막 추가 합격은 전화로 오거든, 오늘은. 그래서 빈자리가 생기면 그 즉시 바로 전화가 와. 전화하면 거기서 이제 그 통화로 얘기하는 거야. 등록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럼 등록할 거다라고 하면 이제 몇 시간 안에 등록금을 입금을 해야 되는 거고, 등록 안 할 거다 하면 바로 그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올 수 없어, 그 전화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전화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지, 하루 종일. 그래서 하루 종일 원체 연락도 안 되던 애들이 연락 보내면 바로 대답해. 다 기다리고 있어, 핸드폰 앞에서. 전화 오는 것만. 그런 거거든. 아무튼 그래서 참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종합은 안정도 없고 상향도 없어요. 그러니까 쓰면 붙는다도 없고 쓰면 떨어진다도 없어. 뭐 당연히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이 확실한 안정을 쓰고, 확실한 안정이라는 건 교과로 쓰라는 거야, 교과. 그러니까 다른 거 그 어떤 것도 안 보고 내신만 보는 거, 그걸 이제 안정이라고 해.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 커트라인이 내신이 뭐 너네 기준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2.00이었던 학교가 있어. 근데 내 내신은 1.9야 뭐 아니면 1.8이야. 그럼 여기 있으면 붙어 안 붙어? 붙을 거잖아, 웬만하면. 뭐 작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재작년 거 이런 거 봐야겠지, 당연히. 보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쓰겠지. 그럼 여기는 웬만하면 붙겠죠. 그러니까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 그걸 이제 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써놓고는 나는 안정을 여러 개 쓰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안정은 최대 2개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러고 나서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맞지 않나. 보통 교과를 안정으로 쓰고 나머지 뭐 얘를 안정을 2개 썼으면 4개를 종합을 보통은 쓰는데, 보통 학생들이 4종합을 쓰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한 2개 정도는 이제 좀 적절한 수준에 쓰고, 한 2개 정도는 상향을 써도 되지 않나. 난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난 이 일을 얘기하고, 항상 웬만하면 상담을 할 때 이 일을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막 수능이 너무 잘 봐,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잘 나와.
그러면 이제 얘를 안 쓰는 거지. 알겠지? 그렇지. 무슨 그런 건데 얘를 안 쓰는 거지. 얘를 안 쓰고 우주상향 두 개를 지르는 거지. 거의 붙을 확률이 없는. 근데 쓸 수도 있는. 왜냐면 아까 붙으네. 3.0이 숭실대 쓰는 게 우주상향이야. 3.0이 숭실대를 붙질 않아. 근데 이제 한두 명씩 있어 항상. 그러니까 난 그 자리를 노리겠다는 거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 게 있죠. 이런 경우가 가끔 한 번씩 나와. 올해도 이제 3.0이 숭실대 붙은 경우가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성고 3.5야 내신이. 근데 동국대를 붙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가끔 나와요. 종합으로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건 진짜 가끔 나오는 거고, 종합은 이제 몰라. 그래서 무튼 걔 아까 연락 왔던 애가 지금도 사실 계속 연락이 오고는 있긴 한데 참 안쓰러운 게 걔가 안정을 안 썼어. 왜냐면 걔가 정시를 잘 보거든. 모의고사 잘 나와. 그래서 안정을 안 썼어. 근데 이번에 불수능이었잖아. 영어가 너무 어려웠잖아. 걔가 영어가 1등급이 안 나왔던 적이 없는 애인데 3등급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평소 봤던 정시보다는 못 가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근데 걔가 내신도 좀 괜찮거든. 내신도 그러니까 괜찮은 애니까 안타까운 거야. 내신이 형편없이 그냥 정시 끄적이는 애였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아. 근데 내신 좀 잘 나오는 애였는데, 그래서 내신으로 안정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 있잖아. 쓰면 붙을 만한 대학들. 근데 안 쓴 대학들이 있고, 정시로 지금 상황에서 갈 수 있는 이 대학 라인이 있으면, 이 대학 라인이 만약에 비슷해. 그러니까 똑같아. 예를 들어서 갈 수 있는 대학 똑같아. 근데 위에가 다 떨어졌어. 그러면 뭐 수시로 안정 쓴 거랑 결과가 똑같잖아. 그럼 그냥 맘 놓고 가면 되잖아. 근데 이제 얘가 살짝 낮은 거지. 내신으로 쓸 수 있는 안정보다. 내신도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근데 내가 지금 수업 중이고 하고 하니까 잘 이렇게 완벽하게 대답은 못 해줬는데, 아마 뭐 반수를 하든 재수를 하든 하게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안타깝게 떨어진 애들이 재수를 많이 해. 아예 터무니없이 떨어지면 재수도 안 해. 그냥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가. 근데 이제 안타깝게 떨어진 거는 뭐 가톨릭 때도 예비 1번이고 가천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천대도 예비 4번인가 그랬고 처음 시작할 때. 근데 그 4명이 안 빠진 거야 지금. 앞에 4명이. 내가 4번이면 앞에 4명만 빠지면 되는데, 그럼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건데 그 4명조차 안 빠진 거니까 얼마나 아까워. 그런 거니까 아마 뭐 재수든 반수든 뭐 정시로 일단 써보기는 한다는데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무튼 그런 거니까 웬만하면 안정을 쓰세요. 알겠죠? 나중에 또 내가 고3 때 아니면 고2 끝날 때쯤, 고2 겨울방학 내년 이맘때쯤이겠지? 이맘때쯤 해서 입시 상담을 쭉 하고 앞으로 어떻게 입시를 할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웬만하면 수시로 가시고요. 웬만하면 안정을 1개 내지 2개는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알겠죠? 그리고 너네 때는 고교학점제 첫 세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재수생이 별로 없을 거거든. 그래서 그 말은 상향 1-2개 정도는 꼭 쓰세요. 재수생이 얼마 없을 거니까. 알겠죠? 재수생이 얼마 없을 거니까 상향 1-2개 정도는 꼭 쓰세요. 너무 막 안정으로 붙을 만한 데만. 그러니까 제일 바보가 뭐냐면 6개 써놓고 6개 다 붙는 게 제일 바보야 사실. 그러니까 붙을 거 6개만 다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 6개 대학 라인이 거의 비슷해. 그럼 그때부터 고민해. 이 6개 중에 뭐가 할지. 그러니까 제일 바보야 그게. 제일 바보야. 6개 다 떨어진 게 뭐 제일 바보겠지 당연히. 그렇겠지만 1-2개 정도는 떨어질 만한데도 한번 써보는 게 좋긴 해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무튼 7번 봅시다. 볼게요. 보시면 로그의 연산에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로그의 연산은 결국 로그의 밑이 같아야 가능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밑변화 공식도 배운 거잖아. 그럼 얘도 한번 보시면 밑이 10이고요. 얘도 밑이 10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도 밑이 10이야. 그럼 밑이 다 똑같으니까 밑은 건들 필요가 없죠. 그럼 뭐만 보면 된다? 아, 진수만 보면 되겠구나. 그럼 쟤를 한번 바꿔볼게. 로그 10에 1.08이니까 100분의 108로 바꿀 수 있지. 맞나요? 그러면 로그에서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으로 바뀌겠다. 해서 로그 10에 108 마이너스 로그 10에 100. 이렇게 바뀌는 거 괜찮니?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진수를 2와 3으로 표현해야 돼, 결국에는. 그래서 108을 한번 보시면 108을 소인수분해했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진수의 곱셈은 덧셈으로 쪼갤 수 있다 그랬지. 그럼 내가 이 앞에 거를 어떻게 쪼갤 수 있느냐? 밑은 그대로 두시고요. 어떻게 할 수 있다?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3의 세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의 예를 볼 건데 100 같은 경우에는 10의 제곱이지. 10의 제곱이라는 건 로그 10의 제곱이야. 그럼 답은 2가 되겠죠. 그치? 얘가 10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내려갈 거고 남아있는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결론, 얘도 앞으로 나갈 거고 얘도 앞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로그 10의 2는 문제에서 A, 로그 10의 3은 B 라고 나와 있으니까 답은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괜찮나요? 괜찮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얘는 지금 밑이 몇이야? 밑이 60이지? 그치? 밑이 60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밑이 10인 거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밑변화 공식을 쓰겠죠. 뭐로? 밑이 10으로.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볼게. 로그 10의 60 분의 로그 10의 300 이렇게 볼 수 있지? 괜찮나요? 밑변화 공식? 그러면 60은 2 곱하기 3 곱하기 10이지. 그치? 그럼 얘는 내가 뭐로 바꿀 수 있느냐?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3 더하기 로그 10의 10으로 바꿀 수 있겠지. 분해 300은 3 곱하기 100이죠. 그치? 그럼 내가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로그 10의 3 더하기 로그 10의 100으로 바꿀 수 있겠지. 300이니까. 그치? 그럼 계산할게요. 얘는 A, 얘는 B, 얘는 1, 얘는 B, 얘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A 더하기 B 더하기 1분의 B 더하기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밑변화 공식을 쓰냐 안 쓰냐는 밑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8번 문제 8번 보시면 봐봐. 얘는 뭐 되게 간단한 건데 10의 x제곱은 a고요. 10의 y제곱은 b고요. 10의 z제곱은 c래요. 그랬을 때 쟤네들을 한번 구해보래. 그냥 하나 하고 넘어갈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단순 대입입니다. 단순 대입. 그래서 10의 x제곱이 a고 10의 y제곱 b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로그 a니까 10의 x제곱 b니까 10의 y제곱. 그러면 x는 분모로 들어갈 거고 y는 분자로 들어가겠죠. 그치? 그럼 얘는 답이 뭐다? x분의 y 치면 되겠지. 됐니? 괜찮아? x는 분모로 역수로 y는 분자 그대로 나가고 나면 로그 10의 10이니까 1 해서 없어진다. 그래서 x분의 y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단순한 거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66번 한번 풀어볼래? 66번 한번 풀어보세요. 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대입해서 계산 한번 쭉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들 계산해보세요.
조만간 한번 하는 거. 아무튼 우리 언제 할까요? 지금 저요? 내일 언제 할까요? 저는 다 괜찮아요. 저는 근데 수요일이 좋아요. 요일로는. 요일로는 왜냐면 월금이 좀 빡세가지고 화목에 하면. 저도 화목이 좀 편한 편이가지고 월요일부터는 또 월수금엔 초등들이 있어. 맞아요. 그러면 월수금이 힘드시면 그 전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 날이 힘든 거 아닌가요? 회식하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네, 저는 수요일이 좋아요. 저도 수요일 날 하면 목요일 날 수업이 널널하니까. 초등 수업이 2시 반으로 땡겨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월금에 확통이 분반돼가지고. 근데 애들 확통은 그럼 조교쌤이 무슨 일이에요? 애들 거 뽑고 애들 뭐 그 다 풀었다 그러면은 프린트 나눠주고 그다음 뭐 간단한 질문 정도는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아마 3월부터는 좀 다른 걸 시켜야 되지 않나. 문제가 어려워지면 조교들도 못 받을 거라. 이게 뭐 중복조합 어려운 문제나 이항정리 어려운 문제나 네. 경우에서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질문을 계속 제가 막 받아주고 있어서 애들을. 그래서 질문 때문에 지금 아직 문제는 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나중에 거기 애들 질문 받는 애들이 있어요. 네. 황소연이도 질문이 좀 많이 있고 전소연이도 질문을 많이 할 거고. 근데 파워 아이들이 네. 조교쌤을 좀 가려요. 그래서 조교쌤이 쌤 목표가 하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조교쌤이 모든 걸 다 맞아요. 저희만큼을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도 좀 해보고 그리고 못 풀면 가서 풀어보고 이렇게 당연한 입장을 설명이 이루어지면 그 수학과들을 그런 말 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 혼자는 지환이는 안 됐대요. 가천대 기다리다가. 누구? 황지환이요. 아, 우리의 마지막 희망. 네, 1번에서 끊겼대요. 헐. 근데 계속 참 가톨릭 때도 썼거든요. 종합을. 그것도 1번에서 끊겼대요. 가톨릭 때도 1번이고 가천대도 1번이고. 그래서 정시 쓴대요. 얘도 정시 쓴대요. 승진이도. 근데 지환이는 일단 그래도 정시도 어느 정도 잘 봐서 정시도 뭐 가천대 정도는 가긴 하는데 참 아쉽죠. 1번에서. 승진이도 자기 가천했을 거라는데. 가천대가 3과목밖에 안 봐서 한 과목 망쳤으면 빼고 볼 수 있으니까. 지환이가 한국공학대학교. 지환이가 붙을 줄 알았더니. 합격을 해야 저걸 이해가 안 돼. 그 얘나는 1월 12일부터는 저거 빠지고 있어요.
풀어보셨나요? 어렵지 않지? 풀만하죠?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는 문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9번 볼게요. 9번 로그의 정의와 성질을 이용하여 시계값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25의 x제곱은 4의 y제곱은 10이다 그랬을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우리가 결국 로그라는 건 지수가 뭔지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라고 했던 것처럼, 얘가 지금 x분의 1 y분의 1이라는 건 xy, 즉 지수에 대한 식인 거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25의 x제곱은 10이고 4의 y제곱은 10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x는 로그 25의 10인 거고 y는 로그 4의 10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맞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x분의 1과 y분의 1인데 우리 로그의 역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진수와 미칠 자리를 바꾸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로그 10의 25가 될 거고요. 얘는 로그 10의 4가 된다. 그러면 둘을 더하면 결국 로그의 합은 곱셈이 될 거니까 25 곱하기 4는 100. 그럼 얘는 결국 답이 뭐다? 로그 10의 100이 되고 로그 10의 100은 2다. 이렇게 구하는 건데, 내가 전에 앞에서 지수 문제 풀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냐면 지수로 풀 수 있으면 로그로 풀 수 있고 로그로 풀 수 있으면 지수로 풀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지수로 문제를 푸는 건 계산은 조금 짧고 그 대신 잘 안 보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로그로 푸는 건 계산은 좀 길지만 잘 보인다. 그러니까 계산만 열심히 할 수 있으면, 계산만 정확히 할 수 있으면 로그로 풀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봐봐.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사실 x분의 1과 y분의 1이고 우리 지수에서 어떻게 풀었냐면 x에 미친 25고 y에 미친 4야. 근데 반대쪽에 둘 다 10이 있어. 그럼 내가 얘를 x를 반대로 넘기면 역수로 넘어가는 거고 y를 반대로 넘기면 역수로 이렇게 넘어간다. 넘겨놓고 보니까 결국 지수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로 뭐 하면 돼? 곱하면 되겠죠. 결론 100은 10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제곱이다. 결국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지수로 푸는 게 식은 훨씬 짧아요. 계산은 훨씬 덜합니다. 알겠죠? 근데 잘 안 보인다. 그리고 로그는 잘 보이는 대신 계산이 길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러면서 내가 웬만하면 지수로 풀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정 안 됐을 때, 안 되겠을 때 로그로 푸는 건데, 로그로 풀면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더 복잡해지고 더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웬만하면 지수로 푸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유형 10번, 11번 있고 그러면 끝나나요? 유형 10번, 11번 하면 끝나죠. 오늘은 로그까지 끝내볼게요. 알겠죠? 뒤에 있는 상용 로그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보시면 로그와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로그와 2차 방정식이야. 그럼 뭐 하겠니? 지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뭐 할 거야? 근각계수의 관계 쓰겠죠. 그치? 여기서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도 5네. 그래 놓고 얘 한번 볼게요. 얘 한번 보시면 로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알파 더하기 로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베타야. 그러면 로그의 덧셈은 로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진수의 곱 알파 베타가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럼 결국 알파 베타는 5일 거고요.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루트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쓰는 거죠. 그치? 곱셈공식 변형.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왜 여기 뿔만 안 붙이냐? 누가 큰지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사실 누가 큰지 나오기도 했고 어차피 로그에 미친 양수여야 되니까 굳이 뿔만을 붙이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봐주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유형 11번에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문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상용 로그에서 또 나옵니다. 상용 로그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얘는 조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설명하고 갈게요. 잘 봐. 우리 2.74라는 애가 있어.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은 몇이고 소수 부분은 몇이야? 정수 부분은 2고 소수 부분은 0.74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얘는 2보다는 커. 그치만 얘는 3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2인 거야. 2점 얼마일 거니까. 근데 얘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74를 한번 볼게. 그럼 마이너스 2.74의 정수 부분은 몇이고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0.74다 라고 하는 순간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숫자에 어떤 수에 뭐 실수겠죠? 어떤 실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표현할 때 이 소수 부분이라는 건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아야 돼요. 뭔 느낌인지 이해가? 다시 마이너스 2.74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74로 표현이 가능해. 그러니까 얘가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 소수 부분은 항상 0과 1 사이에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양수여야 돼.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마이너스 2.74는 마이너스 3에다가 몇을 더한 거야? 0.26을 더했다고 볼 수도 있어. 맞지? 그럼 뭐가 돼?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소수 부분은 0.26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어떤 식으로 기억하면 되냐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얘는 뭐보단 작은 거야? 마이너스 2보단 작은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작은 쪽에 있는 애가 정수 부분이에요. 그리고 걔를 덜어내고 나면 남는 게 소수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양수일 땐 크게 상관없어. 양수일 땐 크게 상관없는데 음수일 땐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어떤 숫자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눴어. 그럼 정수 부분을 우리는 보통 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n과 알파를 더하면 뭐가 될까? 그 숫자가 되겠죠. 전체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은 전체가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 봐봐. 로그 2의 7에 정수 부분이 a고 소수 부분이 b야. 맞죠? 그러면 결국 로그 2의 7은 a 더하기 b겠네. a가 정수 부분이고 b가 소수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로그 2의 7은 뭐보다는 클까? 로그 2의 7은 뭐보다는 커? 당연히 로그 2의 4보다는 크겠지. 진수가 7이니까.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로그 2의 4가 몇이야? 2잖아. 그러니까 얘가 2보다 큰 거야. 근데 얘는 뭐보다는 작을까? 로그 2의 뭐보단 작을까? 8보단 작겠지. 로그 2의 8이 몇이야? 3이야. 그러니까 얘는 2보다는 크고 3보단 작아. 괜찮나요? 헷갈리면 이렇게 보는 거야. 헷갈리면 로그 2의 7이 몇인지 몰라. 그러니까 얘를 x라고 한번 봐볼게. 그럼 7은 2의 x제곱이야. 그럼 이 x를 볼 건데 x가 만약에 2라면 얘가 몇이 돼? 4가 되지. 그러니까 지수를 좀 더 키워야겠지. 그러니까 x는 2보다는 커져야겠지. 근데 x가 3까지 커져. 그러면 8이 돼버리잖아. 너무 커졌지. 그러니까 x는 뭐보다는 작아져야 돼? 3보다는 작아져야 돼.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괜찮아? 그러면 얘는 2와 3 사이다.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몇인 거고? 2인 거고. 2인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점 얼마일 거고. 소수 부분은 얘들아, 로그 2의 7이 이제는 2 플러스 b로 표현이 됐어. 요 b가 소수 부분이야.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하면 돼? 정수 부분을 반대로 넘기시면 되겠죠. 얘는 무한소수가 될 거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정확히 몇인지 몰라요. 그래서 소수 부분, 로그의 소수 부분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일단 정수 부분을 구해놓고 그 정수 부분을 반대로 넘기시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넘기시면 어떻게 되느냐? 로그 2의 7
마이너스 2는 B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2를 어떤 식으로도 바꾸냐면 2는 로그 2의 4로 바꿀 수 있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맞지? 그럼 뭐가 돼? 빼면 나눗셈이 되지? 그래서 내가 얘를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있어요. 로그 2의 4분의 7이 소수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한번 보시면 4 곱하기 3의 a제곱 정수 부분 2 더하기 소수 부분 2의 b제곱인데 방금 우리 소수 부분을 반대로 넘겨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바뀐다고? 맞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로그 2의 4분의 7 이렇게 되겠네. 근데 앞서 얘기했던 거 로그가 지수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는 요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얘는 4분의 7의 로그 2의 2제곱이니까 얘는 1이니까 지워지면 4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분의 7 더하기 9에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확 복잡해졌지? 밑에 한 번 더 볼게요. 일단 70번 봅시다. 밑에 70번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에 두 실근이 제다. 그랬을 때 쟤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 라는 거야.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써보시면 로그 10의 알파 더하기 로그 10의 베타는 5라고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로그 10의 알파 곱하기 로그 10의 베타는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두근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놓고 얘를 구해보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밑이 알파와 베타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밑이 뭐인 거야? 10인 거지. 맞죠? 그러면 밑이 알파 베타인 걸 10인 걸로 바꿔주셔야겠죠. 맞나요? 왜?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는 밑이 10인 거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로그 10의 알파 분의 로그 10의 베타 더하기 로그 10의 베타 분의 로그 10의 알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치?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통분해야겠죠? 그럼 통분해 보시면 분모 길이는 곱하겠지. 로그 10의 알파 곱하기 로그 10의 베타 분의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 로그 10의 베타의 제곱이 되지. 이거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돼. 로그 10의 베타 제곱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쓰면 2가 앞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 얘의 제곱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더하기 얘는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결국 로그 10의 알파의 제곱 이렇게 쓰겠죠. 그럼 하나씩 대입해보자. 지금 로그 10의 알파 곱하기 로그 10의 베타는 분모는 3이다. 이렇게 써질 거고 그 다음 얘는 뭐가 돼? 합과 곱이 나와 있는데 제곱의 합을 물어보니까 뭐 활용하는 거야? 곱셈 공식 변형 활용하시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로그 10의 알파 더하기 로그 10의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10의 알파 곱하기 로그 10의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집어넣어 보시면 얘가 5니까 25 마이너스 3이니까 6 해서 19가 된다. 답은 3분의 19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괜찮니? 괜찮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71번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한 번 더 볼게.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요.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 봅시다. 로그 5의 100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보래. 그럼 로그 5의 100이 뭐보다 큰지 뭐보다 작은지를 볼 거야. 그럼 100은 5의 거듭제곱 중에 뭐보다는 커? 로그 5의 25보다는 크지. 그치? 그러면 두 번째 로그 5의 뭐보다는 작아? 125보단 작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몇이야? 2인 거고 얘는 몇이야? 3인 거야. 맞지? 그럼 얘는 결론 몇 점 몇이야? 2점 얼마야?
맞지? 그러면 결론은 얘는 2점 얼마구나. 2 플러스 소수 부분 b구나. 그러면 A는 결국 2인 거고 B는 뭐다? 그 2를 반대로 넘기면 뭐가 된다? 로그 5의 100 빼기 2가 된다. 근데 요 2라는 건 뭐로 바꿀 수 있다고? 2는 로그 5의 25로 바꿀 수 있다고. 맞나요? 2는 5의 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뭐로 바뀐다? 뺄셈은 나눗셈으로. 뭐로? 로그 5의 4로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소수 부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결론 여기다가 집어 넣으셔서 계산해 보시면 4의 제곱 더하기 4의 b분의 1인데 얘 분의 1인 거지. 역수지. 역수면 어떻게 된다고? 밑과 진수의 자리가 바뀐다고요. 그러고 나서 로그가 지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와 얘를 바꿔놓고 보면 5의 로그 4의 4. 뭐가 돼? 얘는 그냥 5가 되죠. 답은 16 더하기 5에서 21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연습 문제에서 우리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 한 문제만 같이 더 볼게요. 뭐야? 뭐 이리 없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가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마음에 안 들게 없네. 어쩔 수 없죠. 우리 저번 시간에 84번 풀었니? 안 풀었어? 그럼 84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 84번 볼게요. 요런 거 지수 문제에서 봤었던 거 기억나? 어떤 지수식이 있고 그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숫자를 찾아라. 이런 거. 우리 지수 문제에서도 봤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 내가 막 식이 쭉 있어. 근데 그 식들을 다 정리해서 2에 뭐 마이너스 n분의 5 뭐 이렇게 나오면 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n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봤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관해서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로그 4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의 루트 n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일단 우리는 로그의 연산을 해야 되잖아. 맞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밑이 4고 밑이 2면 밑을 2로 통일시킬 수가 있겠죠.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밑을 2로 통일시켜서 지금부터 한번 봐볼 건데 보시면 일단은 4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이고 그러면 2가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로 나가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 로그 2의 2n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의 루트 n이라는 건 n의 2분의 1제곱.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 괜찮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뺄셈이니까 나누겠죠. 그치? 그리고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을 그냥 각자 묶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2분의 1에 로그 2의 2n제곱을 뭐로 나눠? n의 2분의 1제곱으로 나눠. 그럼 2 곱하기 n의 뭐가 될까? 몇 제곱이 될까? 2분의 3제곱이 되겠죠. 나누는 거니까. n제곱을 n의 2분의 1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괜찮니? 마지막 이 2분의 1을 위로 올려. 그럼 이렇게 해서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얘가 뭐래? 자연수 K래. 이렇게 써볼게. K는 자연수야. 40 이하의 자연수. 괜찮니? 여기까지 따라왔어? K를 쓴 이유는 지수식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로그 상태로는 못 푸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겨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2의 n의 2분의 3제곱의 2분의 1제곱은 2의 k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괜찮나요? 근데 여기에 있는 2분의 1이 싫다고. 그럼 2분의 1을 반대로 넘긴다고.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지수를 반대로 넘길 때는 어떻게 넘어간다? 역수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뭐가 돼? 2분의 1은 반대로 넘어가면서 곱하기 2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가 꼴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양변에 2를 나누겠다고. 여기서 2를 나누기 2야. 그럼 뭐가 돼?
빼기 1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2분의 3이 꼴 보기 싫다고. 그러면 반대로 넘기겠다고. 어떻게 넘어가겠다고? 3분의 2로 넘어가겠다고. 그럼 결론 n은 2에 곱해보시면 3분의 4k 마이너스 2라는 애가 되는데 k는 40 이하의 자연수고요. n도 자연수예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 4k 마이너스 2가 뭐가 돼야 된다? 3의 배수가 되는 k 값의 개수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k를 하나씩 넣어보시면 k가 1이면 안 되고요. 2면 8 마이너스 2니까 6 됩니다. 그래서 k는 2 가능하고 3 안 되고 4 안 되고 5 집어넣으시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 8 되고요. 이런 식으로 3씩 커지게 될 거다. 그래서 쭉 써서 구하셔도 되고 최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를 보고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희연이 왜? 이거? 이거? 여기 2분의 1 있고 여기 2분의 1 있으니까 원래 여기 2분의 1이 있어야지. 그 2분의 1이 올라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밑이 2와 4인 애를 정리를 할 때 보통 2로 하거든? 근데 내가 나중에 우리 로그 방정식이라는 걸 배울 거고 지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울 때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2와 4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2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통일만 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보편적인 게 보통은 작은 걸로 통일시킬 뿐이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어떤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냐면 잘 봐. 해봐. 이런 거 한번 볼게. 로그 2에 루트 3이라는 애가 있어. 근데 내가 이 2를 밑을 4로 바꿔주고 싶어. 그러면 잘 봐. 2는 4의 2분의 1제곱이라고 볼 수 있지. 맞지? 4의 2분의 1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2분의 1제곱이 앞으로 나가면서 뭐로 바뀌어? 2로 바뀌지. 얘는 이제 4로 바뀌는 거고. 맞니? 이 2를 위로 올리면 어떻게 바뀌어?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럼 얘 뭐로 바뀌어? 로그 4의 3으로 바뀌지. 뭔 느낌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밑이 2가 있고 4가 있을 때 대부분 2로 하는 거 맞아. 근데 지금은 그 2 위에 뭐가 있어? 루트가 있지. 쉽게 말하면 로그에서 밑과 진수는 둘 다 내가 제곱해줘도 돼. 세제곱도 가능하고 네제곱도 가능해. 왜?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해보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내가 밑이 2고 원래 이렇게 푸시면 돼요. 밑이 2고 밑이 4인 애가 있으니까 원래는 2로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루트가 있으니까 내가 얘를 로그 4의 n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괜찮아? 밑과 진수를 둘 다 제곱해도 된다고. 세제곱도 가능하고. 어차피 앞으로 나가서 소거될 거니까. 약분될 거니까. 그러면 내가 쟤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로그 4의 2 더하기 로그 4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4의 n으로 바꿀 수 있지. 다 쪼개는 거야. 따라왔니? 근데 요 2도 앞으로 뺄 수 있지. 이렇게. 맞니? 괜찮아? 그럼 얘 몇이야? 이거 몇일까?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럼 2 앞으로 나가면서 2분의 1이 될 거잖아. 그럼 얘 몇일까? 2분의 1이겠죠? 얘 몇일까? 이렇게 계산하면 2분의 3 로그 4의 n이겠지? 괜찮니? 이거 따라왔어? 근데 그게 뭐가 됐으면 좋겠대? 어떤 자연수 k가 됐으면 좋겠대. 괜찮아? 그러니까 결과값은 똑같아 아까랑. 근데 중간 과정이 훨씬 간단해지지 않았냐라는 거야 내 말은. 아까 했던 것보다. 막 길게 풀었던 것보다 그냥 한 단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간단해졌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 될 거고요.
양변에 뭐 곱해? 3분의 2 곱하겠지? 양변에 3분의 2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우리는 n 구하는 거니까 n은 결론 뭐야? 4에 이렇게 곱하면 3분의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근데 4가 뭔데? 2의 제곱이잖아. 맞죠? 2의 제곱이니까 얘가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곱하기 2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이럴 때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식도 한 번씩들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뒤에 가서 로그 부등식, 지수 부등식에서 이런 얘기들 여러 번 할 거니까. 알겠죠? 알겠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됐나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